안녕하세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민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디지털은 바로 도구다. 디지털을 도구로 활용해서 경영학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 거기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솔루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이렇게 입으실 옷들은 장만을 좀 하셨나요? 제가 요새 겨울에 입을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려고 역시나 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색깔 옷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두 가지 옷을 이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근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데이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기업에게, 커머스 플랫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찾아봤더니 파페치라는 회사가 오프화이트라는 의류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한데 지금은 루이비통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죠. 자, 파페치라는 커머스 회사는요, 럭셔리 브랜드들의 옷을 리셀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파는 사이트죠. 거기에 많은 브랜드들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머스 플랫폼이 오프화이트라는 의류 브랜드 컨텐츠를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고객의 데이터를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고객의 접점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객 접점의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되고 있는 시대인 거죠. 이렇게 고객의 직접적인 정보들을 다루는 플랫폼이 왜 강력하냐,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왜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영 성공 방정식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냥 두꺼운 옷을 검색을 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두꺼운 옷을 검색하게 되는 월이 10월인지 9월인지 8월 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는요, 의류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사람들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클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커머스 플랫폼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올 겨울에 유행할 색깔도 이미 게스티메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황색 코트를 많이 담고 있어요. 혹은 파란색 패딩을 장바구니에 많이 담고 있다면 올 겨울에 어떤 색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지를 이미 커머스 플랫폼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고객 접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D2C입니다. D2C라는 건 뭐냐면 다이렉트 컨슈머. 예전에는 우리가 의류를 팔거나 아니면은 그냥 음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특수한 어떤 물건들, 생필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들이 필요했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의류 디스트리뷰터, 주류도 어떤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했고, 그리고 중간에 리셀러들도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물류 체계 자체가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면서 다이렉트 컨슈머가 용이해진 거거든요. 브랜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기술로서 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직접적으로 그들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나이키도 현재는 직접 그 브랜드의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좋아하는지 직접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예전에 어떤 플랫폼한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얻어냈었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우리 운동화는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리나요? 어떤 색깔이 이번에 많이 팔렸나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D2C 사이트를 통해서, D2C 앱을 통해서 나이키가 직접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유통체계 없이, 중간 유통체계 없이 바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해지는 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의 데이터를 많이 얻는다, 고객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가 중요할까요? 바로 매출이나 프로핏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들, 이 플랫폼들의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반복 방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자 중심의 UX,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수려한 UI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방문 트래픽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자체는요,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지표라고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메일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에는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문자 수가 많으면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광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다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가는,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를 주문을 하실 때, 그리고 커피를 드시고 싶으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커피를 구매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매장에 가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떼, 뭐 여러 가지 시키실 수가 있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요새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구매 방식으로 많이 구현되고 있는 형태는요, 뭐냐면 사이렌 오더라든지 아니면 기프티 쇼라든지 기프티 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상품 서티피케이트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5만 원권이건 3만 원권이건 구매를 해서 거기서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구독 모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독 모델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반복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고객을 락인하는, 고객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어떤 세일즈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단 이렇게 해서 트래픽을 높이는 거, 방문 트래픽을 높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상품권 안에 남아있는 돈은 스타벅스에게는 기회거든요.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의 다변화의 기회로도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은 벌써 헬스케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여러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구매하시는 음식, 그리고 생필품. 생필품은 거의 뭐 2주에 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저절로 이제 배송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한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모든 항목들을 볼 수가 있고, 건강 기능식품은 어떤 걸 구매하는지,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어떤 걸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비만 정도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또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비즈니스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사업적인 모델들을 고민을 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시키고 수려한 UI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보다 가장 우선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레고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자, 레고는 장난감 산업으로 분류할 경우에 레고의 경쟁사는 여러 가지 장난감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한 장난감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시간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시간들이 어디로 뺏기고 있는지를 보는 것. 유튜브를 아이들이 더 많이 본다. 그러면은 그 장난감 회사의 경쟁사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관점으로 디지털 시대의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riend냐, enemy냐. 그러니까 frenemy라는 여러분 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friend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enem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자 관점에서의 산업 구분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실 때는 이게 사용자 관점으로 어떤 플레이어들하고 어떤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유저 관점으로 사용자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런 반복 구매에 의한 트래픽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요새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관점으로 고민하세요. 사용자 관점으로 고객 경험을 새롭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설득력 있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